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노인 진호입니다. 오늘은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요즘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해요. 바로 노인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참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 가스비, 병원비도 계속 올라가고 무엇보다 자녀는 바쁘고 손주는 자주 못 보고 그러다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조금만 돈이 있었으면, 나도 어디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또 빌린다 하자니 무섭죠? 혹시 사기당할까봐, 혹은 이자 무서워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번은 알아봐야겠다 싶은 분들. 그래서 오늘은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르신 눈높이에 맞게 알려드릴게요. 사례도 넣고 제도도 넣고 팁도 넣고요. 한마디로 진짜 현실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 노인도 신용대출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캐피탈 회사, 카드사 등에서는 만 70세 이하를 기준 연령선으로 잡고 있어요. 즉 70세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만 70세를 넘기면 대출 심사가 확 좁아집니다. 그렇다고 71세부터는 전부 안 되는 건 아니고, 연금, 소득, 보증, 담보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득이 있느냐, 그리고 신용점수가 유지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매달 7만 100만 원씩 받고 계시거나, 건물 임대료가 조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거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이 있는 분으로 인정돼요. 하지만 아무 소득도 없고 오랜 기간 금융거래도 없고 휴대폰이나 카드가 자녀 명의로 돼 있는 경우에는 신용정보가 거의 없어져서 대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요. 2. 실제 사례로 보는 현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3세 김모 어르신은요, 월 85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세요. 집 보증금 300만원만 추가로 구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었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김 어르신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 없었고, 휴대폰도 자녀 명의로 개통돼 있었고, 최근 5년간 금융기관의 거래 기록이 거의 없어서 소득 증빙은 되는데 신용정보가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나이보다도 신용활동의 흔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팁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는요, 작은 금액이라도 신용카드를 본인 명의로 쓰시고, 공과금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관리하시고, 휴대폰도 꼭 본인 명의로 바꾸세요. 이게 다 신용점수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3. 대출을 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노인분들이 대출을 고려할 때 꼭 조심해야 할 점 5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문자나 전화로 오는 대출 가능은 무조건 사기. 선생님, 바로 승인됐어요. 급하시면 지금 입금해 드릴게요. 보증금 10만원만 먼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무조건 끊으세요. 공식 금융기관은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먼저 은행이나 지점에 직접 가서 알아보셔야 해요. 연이자 15% 넘는 곳은 고위험입니다. 요즘 시중은행 대출이자도 67% 수준인데 15%, 18%, 20% 넘는 금리는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상환이 어려워지면 연체 이자가 무섭게 붙어요. 꼭 연이자율, 중도상환 수수료, 연체 이율까지 확인하세요. 매달 얼마 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연금담보대출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담보대출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연금을 미리 당겨서 쓰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매달 받는 연금에서 이자와 원금을 차감해버리니 당장 생활비가 확 줄어버립니다. 반드시 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KR 또는 1355 상담 후 이용하세요. 보험, 카드, 적금 등 끼워 팔기는 절대 거절.
이 대출 받으시려면 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적금 하나 가입해 주셔야 금리가 내려갑니다. 이건 전형적인 불공정 영업 행위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절대 강요당하지 마세요. 내가 빌릴 수 있는 금액보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생각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이라고 해도 나는 매달 10만 원도 부담되면 그 대출은 안 맞는 겁니다. 가능하면 무이자 또는 저금리 제도 대출부터 찾아보세요. 4. 그럼 대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노인이 꼭 돈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은 드물어요. 다만 지금 받을 수 있는 복지나 지원 제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대출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할 제도들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이 적고 재산이 많지 않은 어르신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매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 기준 월 7만 100만 원 수준 지원 가능. 긴급복지지원제도.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왔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가 온 경우 시청, 구청, 주민센터 통해 한시적 현금 지원 가능. 어르신 대상 생활자금 저금리 융자 지자체별.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 대상 생활비 대출 프로그램 운영 중. 연 12% 수준의 초저금리로 긴급지원. 시청 복지과나 노인복지 담당 부서 문의. 정부 지원 서민금융 상품. 햇살론 15, 사이토리, 세이망월시 등. 일정 신용등급 이하도 이용 가능.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비교 가능. 5. 대출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가장 먼저 상의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물론 어르신들 마음 잘 압니다. 자식들 힘든데 나까지 신경 쓰이기 싫다? 말하면 민폐될까봐 그냥 혼자 해결하려 한다. 근데요, 진짜 위험한 건 대출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에요. 가족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그럴 필요 없는데 내가 조금 도와줄게.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마무리하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어르신 혹은 자녀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대출은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상황을 잠시 버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너무 비싸지 않아야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사람과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나니. 돈을 쓰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돈을 빌리는 건 더더욱 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대출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주변과 상의하세요. 여기까지 지혜로운 노인 진호였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내 노후를 지켜내세요. 행복하세요.